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한 30년 동안 재직하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는 왕성한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30년 이상 상담을 하시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합리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당하다든가 옳지 않다든가 하면은 대등한 차원에서 이렇게 즉각 이렇게 걷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부모가 다소 그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그걸 그렇게 처리하면서 상대가 뭐라고 하든 그건 이제 상대의 몫이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 부당하게 나오는 시부모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주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귀하게 느껴지지요.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불온전하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뭐 자폐증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또는 온전하게 태어났어도 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겪으면서 이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많은 부모들은 그럴 경우 막 본인도 슬퍼하면서 그 애를 부담스러워하기 일쑤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겪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 애는 어쨌든 소중한 생명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는 것으로서 내 할 도리는 다 한다. 이런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오히려 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 또 각자 자기 몫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눈을 뜨고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박수도 쳐주고 그러지요. 또 어떤 경우는 요새가 이제 아주 스피드한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받을 때는 도움받더라도 그 도움 받는 게 끝이 나면은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탁탁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우직하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식으로 때 되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안부를 묻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시간 속에서 진국이 가려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자로서 좀 돕기는 하지만 귀한 사람네들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풍요롭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 각오를 다지곤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한다든가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든가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한결같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좀 살기 어렵다 그래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좀 맞받아치거나 멀어지거나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섬기고 그대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가 이제 좀 착취를 하려고 한다든가 불공평하게 했을 때는 정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합당하고 그게 좋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권위, 즉 서열이 상당히 중시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함부로 한다든가 할 때 그걸 맞받아칠 경우에는 자기 밥줄이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들으면서 자기 할 도리만 하면은 상대방도 또 쓱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수평관계냐 그 수직관계냐에 따라서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니까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된다고 맞받아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찬양받기가 어려워요. 저도 젊었을 때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지금도 이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즉각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상대가 그 어른이거나 또는 상사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맞받아쳤다가는 큰 갈등이 야기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통 크게 그런 것들을 흘려 듣거나 품어버리면 또 별거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 아, 그럼요. 예,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비굴하게 구불구불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뻣뻣하게 싸워서 불이익을 당할 것도 없고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신입사원이 갔는데 상사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에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막 위장병까지 생기니까. 그래서 신입사원에게는 제가 이 일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던 일을 끝내지 말아라. 그거 갖고 최선을 다 하다 보면은 그 윗사람이 자기가 몸이 달아서 자기가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넘겨야지 그걸 뭐 맞받아치면은 그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거기에서 요령을 터득하고 그래 윗사람들은 때때로 꼴통 노릇을 해 하고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원만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분들이나 높은 사람이 하는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네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또 내가 골병 들지 않도록 하는 그 적정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을 좀 내가 발견하고 찾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네들이 대체로 좋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 그거를 얘기하느라고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빠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묻히거나 제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늘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이지 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대해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관심을 갖고 그거를 들어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유쾌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렇죠.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서 이 따뜻함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지 그냥 자기를 내세우려고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이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귀담아 들어주고 또 많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부모님의 권위를 딱 지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너무 나대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또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균형 잡히게 성장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도 어떤 누구든 대상을 만나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내 지인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질문거리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상대를 해봤을 때 경쟁적으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다든가 자기 과시가 있거나 하는 사람네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신하는 걸 잘 보면은
적당하게 나서고 적당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지 너무 위축이 되어도 좀 건강한 게 아니고 너무 나대도 자기 중심으로다가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좀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있으면은 자기 몫을 n분의 1, 즉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간과 공간을 둘이 공평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이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모임이나 혹은 지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시선이 늘 자기에게로만 쏠려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께 관심이나 배려나 애정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좀 인색해요. 제가 이제 다시금 강조하지만 말이라는 게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깊이, 교양, 성숙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말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좀 나눠보면은 내가 존중받고 배려를 받는지 아니면 젖혀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너무 타나서도 안 되고 너무 위축이 되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기술, 기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터득되어지는 성질의 것이지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상대방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있을 때 자기 비중을 n분의 1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막 뭐든지 지배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이 상대에게 배려나 존중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약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걸 잘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의 특징이나 말의 화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입 속에 너무 연연해하는 사람들. 계산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늘 으뜸이 되어야 된다든가 또 자기가 잘났어야 된다든가 이런 아주 경쟁적인 사람들은 자기 입 속에만 관심이 있지 타인의 안녕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요. 인색하다라는 것은 일단 관심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신경을 안 쓰고 시간이나 노력이나 뭐 돈이나 함께 해주는 이런 면에서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차리는 것 같아도 점차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좋아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결국 혼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혼자 되는 거는 가장 초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넓게 보고 그 시간, 돈, 노력 이런 것들을 자꾸 베풀면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요. 그러면 그 덕분에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하고 살맛이 그런 데서 나지 뭐 좋은 물품을 가졌다고 살맛이 나겠어요. 혹시 다른 특징은? 저는 이제 특히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모순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부끄러워서 얼른 한 발 물러선다든가 이러는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바득바득 우겨요. 또 자기가 옳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 논리전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저 뻔뻔스러움 저거 참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할 때 최악의 기준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자신의 부끄러움, 앞뒤가 다른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자기 욕망, 욕구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니까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이속을 차리는 것과 어떻게 보면 그죠? 맥락을 같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과도하게 충실하다 보면은 이 부끄러움이 뭔지도 망각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두면은 상당히 불쾌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요. 아주 착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은 그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았을 때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상담이라는 게 있고 교육이라는 게 있죠. 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에게 좋은 가정교육을 받는 게 1차거든요. 1차적으로. 예,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 이제 부모 영향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 생존하기 위해서 안 좋은 버릇도 이제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버릇을 갖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자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아, 결국엔. 그렇죠. 예. 안 좋은 버릇을 가진 사람 곁에 사람이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고립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런 이들이 이제 진퇴양난에 부딪혔을 때 상담자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는 다급한 일을 해결하도록 먼저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지만, 그거는 그때뿐이고 일단 고비를 넘기게 하는 것일 따름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담자의 그 여러 가지 악습을 소거시키고 좋은 행동 거지를 익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대리 부모처럼 클라이언트를 새롭게, 즉 재성장을 시키는 게 상담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거든요. 상담을 받는 거는 이제 경비가 들어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면은 책을 통해서든, 또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상당히 강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 교육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안목이 높은데 시원찮은 사람을 좋아할 리 없잖아요. 또 거꾸로 그 사람의 안목이 높은데 시원찮은 나를 좋아할 리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수준을 높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예. 그럼 나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기 수준을 높이려면은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꾸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일단 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된다. 좀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홀로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터득을 하든지 상담자를 통해서 재성장을 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은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클 수 있는 데까지 자기를 키워야 또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삶이 순조롭게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 이제 나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장성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더불어서 나의 수준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